여러분,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할까요? 평생의 꿈을 이룬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집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은 있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할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 아닌가요? 어쩌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는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바로 그 느낌이에요.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요 도시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이제 막 대학에 갔거나 사회초년생이고, 아직 주택담보대출은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 은퇴 걱정, 건강 걱정, 또 부모님 부양 걱정까지. 어떠세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불안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고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이 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전략,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4단계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50대 1주택자들이 정말 나도 모르게 스르륵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런 위험한 함정 3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말이죠. 첫 번째 함정이 뭐냐는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버티면 언젠가 다시 오른다. 사실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끈 거의 성공 공식 같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50대에게 버티기라는 이 단어는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위험 신호, 오른쪽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나는 이 상황을 버텨낼 현금이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해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 답은 바로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상자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40%입니다. 내 월급에서 대출 원금이랑 이자 나가는 돈이 40%를 넘어간다? 이건 정말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우리 집 가게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나는 과연 몇 %인지. 자, 첫 번째 함정보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위험한 두 번째 실수입니다. 뭐냐면 바로 버티려고 빚을 더 내는 거죠. 아, 현금이 좀 부족한데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요.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사실상 내 노후 자금을 판돈으로 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퇴는 코앞이라 소득은 줄어들 만 남았는데 금리는 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대출 건강검진입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셔야 해요.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부터 확인하고 만약에 금리가 1%, 아니 2% 올랐을 때 나는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더 내야 하지? 이 최악의 상황을 꼭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버티기 위해 빚을 늘리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도박입니다. 특히 50대는 아시잖아요. 한번 실패하면 만회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 도박에서 만약 진다면 그땐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실수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바로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요. 특히 세입자와의 문제라던가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힌 조항들,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위험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간다고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요. 당장 내수 중에 그만한 현금이 없다면 정말 아찔하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리스크 관리가 나중에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는 진짜 안전장치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불안하고 답답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3단계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거예요. 둘째,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버티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내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꼭 순서대로 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 1단계는요, 그냥 막연히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2단계는 정말 중요한 원칙, 투자는 나중, 비상금부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단계,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우리 집을 그냥 얼마짜리 자산으로만 보지 마시고 10년, 15년 뒤 내 삶의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과연 나에게 힘이 되어줄 버팀목일까? 아니면 짐이 될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자산을 지킬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금융적인 성공이 뭔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제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같이 집값 그래프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내 통장에 매달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내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 집 얼마 올랐나? 이 질문 대신에 내가 이 집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50대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얼마나 더 벌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는 축적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웬만한 파도가 쳐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내구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꼭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자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매달매달을 안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나의 삶, 바로 그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든든한 삶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